북풍과 폭설, 시리도록 몰아친 혹한이었다. 그러나 생명들은 숨죽이지 않았다. 겨울 서산, 그 바람에 들녘 위엔 긴 겨울 생명이 요동친다. 북녘 하늘로부터 그들이 왔다. 먼 시베리아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철새들은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오직 한 지점을 찾아 날아왔다. 너른 호수를 낀 서산 간척지. 일찌감치 가장 큰 무리를 지어 찾아온 새들은 오리류다. 그중 가창오리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90%가 서산을 찾아왔다. 30여만 마리의 대군단이었다. 철새들은 본능적으로 대군단을 이룬다. 긴 비행에서 자신들을 천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작은 무리로 출발한 철새들이 큰 무리로 새를 불려가며 월동지 서산에 이르는 것이다. 서산은 우리나라 철새의 절반이 머물거나 거쳐가는 곳이다. 지난 겨울에도 200여 종 50여만 마리의 새들이 왔다.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인 새입니다. 철새들을 노리는 맹금류들이 좋은 사냥터를 놓칠 리 없다.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사냥에 나서는 참매의 공격 전술은 저공비하다. 참매가 공격에 나선 지 불과 2, 3분. 녀석은 철새들이 달아난 물가에서 다시 발견됐다. 먹잇감에 숨통을 조이는 순간이다. 맹금류는 하루에 2kg은 먹어야 산다. 하루에 오리 한 마리씩 먹어치워야 하는 것이다. 참매보다 몸집은 작아도 다양한 전술로 종횡무진하는 사냥꾼이 매다. 녀석은 낮게 날아 덮치거나 수직으로 내리꽂기도 하고 직선으로 날거나 물결 모양으로 날면서 추적 방법도 능랑하다. 하지만 맹금류들이 사냥에 성공하는 건 10번 중 1번 꼴이다. 거대한 철새 무리와 하루 수차례 치열한 씨름을 치러야 한다. 민감한 맹금류들도 일단 사냥에 성공하고 나면 긴장을 늦추고 경계심이 느슨해진다. 내장부터 먹어치우던 새매는 내내 사람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았다.
녀석이 종다리 한 마리를 다 처리하고 입을 닫기까지 1시간 남짓. 텃세인 샘에겐 철새들이 몰리는 서산의 겨울이 포식하는 계절이다. 서산이 겨울 철새들의 너른 들녘이 된 것은 지난 95년. 15년간에 걸친 간척으로 3천만 평의 농경지와 1,200만 평의 너른 호수 간월호가 만들어졌다. 그리곤 새들이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새들은 주로 농경지와 호수를 좋아하는 오리류다. 간척 전 조수관만의 차에 어우러지던 너른 갯벌에 풍성하던 생명들은 사라졌다. 철새의 총 숫자는 늘었지만 철새를 비롯한 각종 생물들의 종다양성은 잃어버린 것이다. 그나마 옛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해미천이다. 간척지 안쪽에서 간월호로 흐르며 곳곳에 모래톱을 만들어 놓은 해미천만이 예전의 강하구 자연 습지대를 닮아 있다. (10월) 중순으로 들어서면서 막바지 추수가 이루어졌다. 34만 석의 쌀을 거두는 대규모 기계 수확이다. 서산 간척지의 기계 수확은 일반 농법에 비해 낙곡률이 높다. 낙곡률 3%. 1만 석에 이르는 나달이 수확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오리류의 철새들에겐 기계가 흘리고 간 빈 들녘의 나달들이 겨울을 날 양식이다. 오리들의 식사 시간은 해 뜨기 전과 해진 직후, 맹금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산의 오리들은 해가 있는 동안에도 농경지를 드나든다. 그만큼 먹이가 풍부한 까닭이다. 오리류의 철새들이 서산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너른 호수 때문이다. 간월호는 그들이 하루를 보내는 귀한 휴식처다. 그러나 서산 간척지의 철새들이 느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 인적이 뜸하기 때문이다. 농장 측이 마을로 이어진 통로마다 차량 통행을 막아 농사가 끝난 4,600만 평의 간척지 안은 철새들만의 자유지대가 된다. 새들의 가장 큰 천적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인적이 닿지 않은 너른 들녘. 풍부한 낙곡과 너른 휴식지가 있는 서산 간척지에선 하루 2차례 근무가 펼쳐진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가창오리 대군단의 유려한 군무다. 그러나 가창오리들의 군무는 더 좋은 먹이터를 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몇몇 강한 자를 선두로 이합 집산을 거듭하면서 하나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다.
밤에 맹금류들이 들쥐를 찾아다니는 시간. 오리들은 자신들을 노리는 낮의 맹금류의 시야에서 벗어나 비로소 긴 시간 넉넉한 식사를 즐긴다. 그러나 농경지엔 철새들의 또 다른 포식자가 있다. 먹잇감을 가리지 않는 대식가 너구리다. 그러나 물이 지어 있다는 것은 철새들의 더 없는 방어 전략이다. 혼자 사냥에 나선 너구리로선 공격이 쉽지 않다. 집단의 힘이 강한 포식자로부터 철새들을 지켜내는 셈이다. (10월) 중순 이후 오리떼는 계속해서 불어났다. 가창오리는 최고 20여만 마리에까지 이르렀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호방오리나 청둥오리들도 늘어났다. 그러나 철새들이 지나치게 한 곳에 밀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겐 갈 곳이 없다는 증거다. 수많은 매립과 파괴의 결과다. 서산 간척지에 철새들이 늘면서 200m 거리 밖의 공군 비행장에선 굉음을 내는 모형 비행기를 띄워 새들을 쫓아냈다. 새들이 비행기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공군 비행장이 들어선 건 3년 전. 하루 수차례의 전투기 출격은 새들에게 강한 소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10월) 중순 15,000마리에 달하는 가창오리가 떼죽음을 했다. 서식지를 찾지 못하고 떠돌다가 서산 간척지가 만들어지면서 밀집했던 가창오리들. 군집이 컸던 만큼 피해도 컸다. 처음에는 많이 안 죽었어요. 처음에는 몇 마리씩만 떠 있고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그냥 죽으니까 이렇게 죽나 보다 조금씩은 그랬는데 일요일 전후에서는 그냥 뭐 까맸지 뭐 그냥 뭐 전다지 뭐 새카맸지 뭐 일요일 전후에서는 물가시 뭐 까맣게 밀렸더라. 까맸어요. 아이 물보로 나오면 새카맣게 떴어. 간월호와 해미천 부근에서만 사체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독극물의 피해는 아니었다. 가창오리들이 죽어간 시간은 일주일 사이. 떼죽음은 급작스레 발생해서 급속히 수그러들었다. 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팀이 급파돼 현장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장과 심장 출혈이 발견됐을 뿐 현장에선 떼죽음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후 가창오리들의 떼죽음은 파스츄엘라균에 의한 가금 콜레라로 공식 발표됐다. 그러나 상황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가금 콜레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전염되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대규모로 발병하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떼죽음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잠재해 있는 것이다. 수고하고 남은 가창오리들의 사체는 죽은 고기를 먹는 동물들의 풍부한 먹잇감이 됐다. 자연의 자연스런 자정 과정이다. 맹금류는 평소에도 약하고 병든 놈을 사냥해 질병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널려진 오리 사체들을 놓고도 어린 맹금류들 사이에선 먹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항나머리 검독수리의 먹이는 이내 흰꼬리 수리의 차지가 됐다. 그러나 까마귀 집단의 우두머리들은 곧잘 맹금류들을 귀찮게 한다. 어린 항나머리 검독수리도 흰꼬리 수리도 먹이를 채간 까마귀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처럼 때론 협동하고 때론 먹이 경쟁을 벌이면서 어린 맹금류들은 겨울 동안 한 서식지 안에서의 서열을 만들어간다. (12월) 말 서산 땅엔 큰 눈이 쏟아졌다. 50년 만의 폭설이었다. 눈보라가 세찬 동안은 철새들도 숨을 죽였다. 그러나 바람이 한풀 꺾이면 폭설 속에도 부지런해지는 녀석들이 있다. 물고기나 물속 곤충을 잡아먹는 백로나 노랑부리 저새들이다. 폭설과 바람에 물이 뒤집혀 먹잇감이 잘 드러나는 덕분이다. 족제비 같은 포유류도 눈이 그칠 무렵 들쥐 사냥에 나선다. 바람에 들려 겨울 서산. 이 땅의 긴 겨울과 싸워온 철새들은 또한 계절의 모진 자연을 견뎌내 갔다. 날이 추워지면서 철새들은 간척지를 거쳐 간월호로 흘러드는 해미천으로 모여들었다. 해미천엔 옛 서산의 강하구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여러 개의 모래톱과 갈대숲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자연 습지대의 모습이다. 해미천은 물이 깊지 않다. 철새들이 좋아하는 30cm 안팎의 물깊이를 유지한다. 더욱이 바닥이 뻘하천이라
실지렁이나 물벼룩 같은 수생생물과 유기물이 풍부하다. 자연 물고기까지 많아 먹이의 크기가 서로 다른 다양한 물새들이 모여든다. 쇠백로들의 먹이 다툼은 치열하다. 이들이 먹이터에서 뚜렷한 대상 없이 이리저리 싸우는 것은 쇠백로들 사이에 아직 분명한 서열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먹이 다툼을 하면서 서열을 만들어간다. 백로들의 싸움은 목이 좋은 먹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기도 하다. 갈대숲 주변, 그 가운데서도 물고기가 몰려있는 지점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수온과 물 흐름에 따라 물고기들은 동선이 달라진다. 물이 차가워지면 어린 물고기들은 물 흐름이 잔잔한 양지 쪽에 모인다. 해미천에 가장 많은 물고기는 작은 치리들이다. 간월호의 풀망둥어나 참붕어, 잉어들도 알을 낳기 위해 올라온다. 대개가 오염된 물에서 잘 견디는 종들이다. 해미천에 물고기가 지천인 가장 큰 이유는 출입이 통제되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지 않는 데 있다. 물고기들은 하천 양쪽의 수생식물들을 산란터 삼고 물고기 많은 해미천은 철새들의 더 없는 먹이터가 된다. 해미천은 물새들만을 키워내는 게 아니다. 갈대밭의 작은 새들과 들쥐는 또 다른 먹이 사슬을 이어간다. 가을날 깍지벌레들이 알을 낳아두었던 갈대숲. 겨울이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은 갈대줄기를 벗겨낸다. 알에서 깨어난 깍지벌레, 애벌레들을 먹기 위해서다. 잿빛 개구리매는 일정한 동선을 그리며 갈대밭의 들쥐를 찾는다. 소리 없는 저공비행. 녀석은 서서히 날다가는 느닷없이 방향을 꺾어내린다. 예민한 들쥐들도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목표물을 찾으면 정지비행으로 때를 노리는 황조롱이. 먹이가 귀할 땐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는 녀석이지만 서산 간척지에서의 먹이는 주로 등줄쥐다.
등줄주의 숨통이 끊어지길 기다렸던 황조롱이가 날아간 곳은 한적한 논두렁. 그곳은 황조롱이의 먹이 저장 창고였다. 황조롱이는 먹이 사냥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 먹이를 저장해두는 습성이 있다. 떼까치는 몸에 비해 날카로운 부리끝과 강한 다리를 가졌다. 벌레나 개구리가 없는 겨울이면 쥐 사냥에 나서기도 한다. 들쥐라는 한정된 먹이를 두고 단연 뛰어난 사냥 솜씨를 발휘하는 건 포유류다. 그 가운데서도 쥐 사냥의 명수는 족제비다. 들쥐를 잡는 대개의 동물들이 숨어있다 먹이를 덮친다면 족제비는 직접 들쥐 구멍을 찾아다닌다. 족제비는 논두렁이나 뚝방의 돌틈을 찾아다니며 1년이면 2~3천 마리의 쥐를 잡아 들쥐의 지나친 번식을 막는다. 그러나 족제비는 서산 간척지에선 곧잘 죽은 오리를 먹기도 한다. 족제비보다 자주 발견되는 건 살기다. 삭 또한 들쥐를 먹고 산다. 들고양이보다 몸집은 크지만 다리가 짧고 꼬리가 굵다. 30cm가 겨우 넘는 다리론 눈 속을 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근 큰 눈을 싫어한다. 그러나 이제 살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들고양이다. 살기 살던 지역들은 이제 대부분 들고양이가 점령했다. 사람을 잘 경계하지 않는 데다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들고양이는 순식간에 들쥐를 잡아챘다. 들고양이가 느는 곳에선 족제비마저 사라지는 현실에서 족제비와 삭과 들고양이, 이들이 들쥐를 놓고 벌이는 먹이 경쟁은 생태계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서산 간척지 포유류들의 먹이 경쟁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먹이 실험엔 죽은 황오리를 이용했다. 무인 자동 체온 감지기를 설치했다. 센서가 동물의 체온을 감지해 온도가 오르면 조명과 카메라는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 제일 먼저 죽은 황오리를 찾아온 건 살기였다. 그러나 민감한 녀석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의식했다. 그 예민한 감각이 사냥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서식지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선 치명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족제비 역시 민감해 배설물로 영역 표시만을 남겼다. 대략 10시간이 지나 가장 늦게 사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건 들고양이였다.
살이 많이 오른 녀석은 카메라를 의식한 듯 하면서도 주저없이 먹잇감에 접근했다. 내내 느긋한 식사였다. 서산 간척지에 먹이가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면 서산의 포유류는 먹이 경쟁에서 유리한 들고양이만이 남을지 모르는 일이다. 일월에 들어서면서 섭씨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이 이어졌다. 1200만 평의 넓은 간월호는 두텁게 얼어붙었다. 간월호는 더 이상 철새들의 쉼터가 되지 못했다. 물이 흐르는 해미천은 잘 얼지 않아 철새들은 해미천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해미천도 얼어갔다. 큰 고니들이 시베리아의 겨울을 피해 내려오는 것은 추위가 아닌 얼음 때문이다. 모든 강물이 얼면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서산 간척지를 찾아온 고니는 300여 마리. 다시금 한반도에서 혹한과 맞닥뜨린 큰 고니들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연명하면서 강추위를 버텨냈다. 더 따뜻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소모할 지방이 남았다는 증거다. 큰 고니들은 조금이라도 녹은 곳이 있으면 찾아내어 몸을 담궜다. 햇살에 얼음이 얇아진 곳에선 얼음을 깨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털갈이도 못한 어린 큰 고니들에겐 얼음을 깨기란 무리였다. 잠수에 유리하도록 다리가 몸 뒤편에 붙은 눈병아리들은 걷기에 능숙치 못하다. 서산 간척지의 흰꼬리 수리들은 모두가 사냥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새들이다. 그들이 택한 전술은 합동작전. 3마리가 번갈아 공격했다. 어린 흰꼬리 수리들은 계속해서 가창 오리떼를 흐트러뜨렸다. 허약한 나고자를 골라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긴 합동작전 끝에도 어린 흰꼬리 수리들은 끝내 가창오리를 잡지 못했다. 어디선가 오리의 날개 한쪽을 얻은 어린 흰꼬리 수리는 계속해서 먹이를 뺏으려는 검독수리의 추격에 시달렸다.
어린 흰꼬리 수리들 사이에선 공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저들끼리의 서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강추위가 길어지면서 낙오되는 새들이 늘어갔다. 굶거나 추위에 탈진한 새들이다. 갈대 뒤로 숨어든 어린 해오라기는 다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다. 탈진했을 때 드러나는 증세다.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는 길 외엔 다른 도리가 없다. 탈진한 새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 굶주린 새들은 죽은 새들의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면서 겨울 서산 그 야생의 시간은 이어져 갔다. (2월) 중순 한겨울 혹한 속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심한 강풍이 몰아쳤다. 전형적인 북서풍이었다. 그러나 2월의 강풍은 한순간에 간홀호의 두터운 얼음덩이를 밀어냈다. 갈매기들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방파제를 바람막이 삼아 호수 안쪽으로부터 세찬 바람에 밀려오는 물고기들을 노렸다. 살을 내는 바람이 채 물러가지 않은 추위 속에서도 간홀호 끝자락에 남아있는 갯벌에선 막바지 겨울 굴을 캐는 손들이 바빴다. 바람이 따뜻해지면 굴은 살이 내리고 독이 오른다. 서산 갯마을, 그 비릿한 내음으로 명성을 날리던 너른 갯벌과 그 속의 생물들은 사라지고 이제 얼마 나지 않는 서산 굴만이 갯마을의 명색을 이어가고 있다. 간홀호에선 그물의 작은 물고기들은 새들의 차지다. 인근의 어부들은 어른 손바닥만한 물고기들만 가려 담고 죽거나 작은 물고기들은 따로 마련한 철새 먹이터에 던져 넣는다. 중대 백로들은 어부가 떠나기를 기다려 먹이터로 몰려들었다. 간홀호와 해미천이 얼어있는 동안 부족했던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다.
겨울이 끝날 무렵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철새 먹이터는 새와 사람이 나누는 공존의 한 풍경이다. 철새들이 혹한을 이겨내는 동안 서산 간척지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지난해 11월 간척지의 일반 매각이 발표되고 겨울 동안에 분양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철새시야. 강원도 왔는데요. 저쪽 어느 쪽 가까이는 그 집이 없던데 먼 저기 보러 오셨다고. 예. 차량 통행을 막던 돌들이 치워지고 간척지 안쪽으론 땅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땅을 쪼개 농사가 시작되면 간척지를 관통하는 수십 갈래의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서산 시내에서 간척지를 돌아 마을들로 이어지는 새 길도 닦이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길이 될 것이다. 농장 측의 관리가 느슨해진 틈새로 분양과는 관계없는 일반인들의 출입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도 늘어난 건 밀렵꾼들이다. 밀렵꾼들은 팀을 이루어 대낮에도 유유히 간척지 안을 활보했다. 밀렵꾼들이 떠나고 해미천 한켠에선 죽은 족제비가 발견됐다. 자신이 다른 생명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빚은 안타까운 결과였다. 겨울 끝에 추위는 오래 머물렀다. 그러나 그 틈새에서도 자연의 시간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흐르고 있었다. 시간에 밖에 사는 듯하지만 가장 시간에 순응하는 것이 자연이다. 물살은 부드러워지고 바람은 순해졌다. 얇아진 얼음장 속에서 흰 비오리는 짝을 지었다. 그러나 겨울이 혹독했던 만큼 긴 겨울은 온순히 물러서질 않았다. 3월 초 서산 간척지엔 진눈깨비를 뿌리는 시린 바람이 불었다. 어린 흰꼬리 수리들은 혹한과 싸우며 번식지로 날아갈 에너지를 비축하고 고된 훈련도 견뎌냈다. 이제 일반 매각이라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을 서산 간척지는 철새들의 귀환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